중간에 미안해요. 자, 다시 이어서 갑시다. 가보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정보의 추출 및 조합이라고 하는 건 생성 단계에서의 문제점 발생. 문장 구조 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한대요. 자, 그럼 정보의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걸 말한다? 하나, 편중되게 발췌하기.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맞는 것만 일부러 골라서 보여준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해석을 일부러 누락하기. 또 세 번째,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요. 다음, 출처가 누락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잘못 표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2-1, 2-3, 4 같은 요소들을 쭉쭉 설명하고 있었네요. 됐습니까? 아주 정말로 담백하게 문장 구성해 놓은 거죠. 깔끔하게요. 자, 그러면 한 문단 읽었으니까 또 바로 옆에 있는 문제 풀면 돼요. 자, A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뭐한 거? 적절한 거 찾기. 1번. 인공지능은 독자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하는 게 문제였니? 아니죠.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선호하는 것만 골라서 뽑아내는 게 문제라며. 그치? 두 번째. 자, 2번 선지 같은 거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될 선지입니다. 독자가 인공지능이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사전에 학습한다. 지금 오답 선지를 만드는 원리가 너무 잘 숨어 있는 게 보이는 그런 문제잖아. 단어를 보세요. 인공지능, 요구한 정보, 사전학습 다 우리가 지문 속에서 봤던 말들이잖아.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뭐가 이상함을 못 느껴? 느껴야지. 사전에 학습하는 건 맞기는 한데 그 사전에 학습이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뭐 한다고요?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 학습하는 거였잖아. 엄청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추출해 주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뭔데?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잘못된 거지. 이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답은 쉬웠을 거야. 2번이 아닌 건 알겠는데 선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죠. 자꾸 단어를 가지고 낚는구나. 내가 그 단어를 본 적이 있다는 기억만으로 급하게 문제를 풀면 2번 찍고 틀릴 수 있겠구나. 조심해달라는 거야. 됐죠? 3번. 인공지능이 정보를 추출 및 조합, 이거 뭐죠? 생성하는 단계죠? 생성하는 단계에서 편견이 있는 정보는 제거되는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지. 인공지능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의 변화 가능성은 차단되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본 산문단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거야. 근데 여기서 뭐 차단되고 없어지고 아니죠. 그럼 답은 몇 번이겠나? 5번이겠지 뭘. 가보자.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자료의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지금 자료를 학습한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생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으니까 이 문장 전체를 전체적으로 잘 설명한 지문이었고 5번 선지가 답이 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 문단 차분하게 읽고 요걸 맞아가면서 겨우 이 정도로 나를 괴롭히려고 하면서 웃으면서 문제 풀면 돼. 그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독자는 마지막 단락.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서 첫 번째,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닌지, 왜곡되게 편집된 정보가 있는 건 아닌지, 출처는 명확하게 있는지, 또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즉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자료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점검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문제점에 따른 뭐가 되는 거야? 대응책이야. 뭐 어려운 말이 없어서 쭉쭉 막히긴 했었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또 뭘 더 할 수 있어야 돼요? 생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추가 검토해야 되고요. 오케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비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 다른 인공지능이랑 비교해보기. 즉, 챗GPT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제미나이는 코파일럿은 어떻게 말하나? 오케이? 따져 뭐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글이나 서적을 통해서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였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문제를 가보면
이제 A부터 C까지 관련된 읽기 양상을 정리하라고 돼 있고 여기 있는 요소들에는 여기 있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걸 각각 매치하면서 연결시켜가면서 문제만 읽어주시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채독이라는 독서 방법이 궁금했어.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자료를 생성해서 한번 읽어보았죠. 생성된 자료에서는 이런 설명이 있었대. 근데 자, 이런 문장을 잘 봐야죠.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라는 말이 어려워서 이게 바로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 지금 독해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된다고. 이유야, 이유. 어려워서 자료를 추가 생성했어. 또 생성된 자료에서 동양인의 높은 정신 수준에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 이게 뭐예요? 이유잖아요.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다양한 사례를 더 뭐했다? 생성했다. 됐니?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뭘 생각할 수 있으면 좋냐면 지금 이거 그냥 단순히 읽지만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여기잖아. 그치? 그치? 다음 더 읽기 전에 미리 설명할게.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잡아들인 이 이유들은 문제점을 수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생성이나 그런 단계야? 그게 아니지. 그냥 뭐해서 너무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정보 좀 줘봐. 와 재밌네. 비슷한 유사한 정보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줘봐. 였잖아요. 그래서 1번 추가적 자료 생성은 B. 아니지. 됐어? 다음 다양한 사료와 관련된 정보를 적는 것도 아예 A, B, C 아무것도 아닐 거야. 당연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이건. 그래서 1, 2번은 아주 빠르게 제껴야 됩니다. 되셨나요? 가봅시다. 근데 자료를 읽다 보니 너무 동양의 사례만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야 이건 느껴야죠. 동양의 사례만 찾아보는 게 문제라고 느꼈다는 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친 즉 C 관련된 정보죠? 그런 걸 느꼈어. 그래서 다양한 지역 정보를 다시 찾아봤죠. 이번에도 똑같이 생성을 했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유였잖아. 이 세 번째 이유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보라서 생성한 정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채독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럼 3번 보자. 방향을 달리하여 자료를 생성한 건 C를 점검하고 오 완벽한 설명이네. 정답 3번입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깨치려고 써보시면 좋겠다. 나머지 4번도 마저 정리를 해보자. 채독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인공지능이 제공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이유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생성된 자료를 읽은 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본 이유는 이게 C의 점검이었어요? 아니죠. 다른 것을 비교해보기 위한 그쵸? 그런 활동이었죠? ABC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또 다른 책을 읽어보고 했대. 알아보기 위해 이것도 이유잖아. 근데 자꾸 이유, 조건, 원인절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만 잘 깨우쳐도 독해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야. 답이 아마 안 보일 때 있잖아 가끔. 내가 지금 왜 집중도 안 되고 막 나 뭘 찾아야 되는 거지 할 때는 문장 구조 독해를 애써서 해보세요. 이유를 찾으시고요. 원인을 찾으시고요. 근거를 찾으세요. 보통 거기에 답이 숨어 있답니다.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다른 책이랑 또 비교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비교 검토를 위한 요소이니까 A랑 상관없는 것이겠죠. 되셨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1, 2, 3번 독서 이론 지문 한번 살펴봤고요. 영상을 끊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 되지 얘들아. 두 번째 바로 넘어갑시다.